여러분, 하루에 물을 8잔 넘게 챙겨 드시는데도 손발이 차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게 가라앉고 머리가 멍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다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대부분의 의사도 그리고 솔직히 저 자신도 짧은 진료 시간 안에는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살을 넘긴 우리 몸에서는 이 차이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뇌기능 그리고 아침마다 찾아오는 뇌졸중 위험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러나 하루에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을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를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을 지켜드리는 박준혁입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심혈관 내과에서 어르신 여러분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매일 열심히 물을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잘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 5가지를 효과가 작은 것부터 가장 강력한 것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목록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제대로 설명된 적이 없는 조합입니다. 먼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나요? 아니면 물부터 아예 안 챙기시고 커피부터 드시나요? 둘 중 어느 쪽이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 습관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5가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5가지 방법은 그저 흔한 잔재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왜 이 방법들이 우리 몸에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몸속 혈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단백질, 무기질, 호르몬까지 수많은 성분이 함께 섞여서 우리 몸 구석구석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크고 작은 혈관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의 안쪽 벽에는 내피라고 부르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 내피는 그냥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아니라 스스로 물질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 내피가 만들어내는 물질 중 하나가 산화질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화질소는 혈관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물쇠가 녹슬면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리듯이 산화질소 신호가 약해지면 혈관이 제대로 넓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혈액이 손끝, 발끝, 그리고 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산화질소가 넉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잘 안 시리고 오후에도 잘 안 지치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적습니다. 하지만 50살을 넘기면서 우리 몸 안에서는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3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문제를 키웁니다. 첫째,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혈관이 예전만큼 시원하게 넓어지지 못하고 혈압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둘째, 혈액 자체가 조금씩 더 걸쭉해집니다. 적혈구가 말랑말랑한 유연성을 잃어서 좁은 실핏줄 사이를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은 손끝, 발끝, 그리고 뇌처럼 먼 곳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힘겹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변화인데 혈장, 그러니까 혈액 속의 물 성분 자체가 줄어듭니다. 신장이 수분을 붙잡아 두는 능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둔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만성적인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신호를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그냥 맹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물 자체의 부피,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만 어느 정도 도와줄 뿐 산화질소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혈액이 걸쭉해지는 문제도 효과적으로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질,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과 마그네슘 없이 맹물만 많이 들이키면 오히려 혈액 속 전해질 농도가 옅어집니다. 이 세 가지 무기질은 그냥 있으면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혈관이 넓어질지 좁아질지를 결정하는 전기 스위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전해질이 옅어지면 혈관은 오히려 움츠러들고 순환은 더 나빠집니다. 물은 분명히 몸속에 들어갔는데 정작 순환이라는 신호는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손발이 차고 몸이 무거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자꾸 끼어서 물살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관리해주지 않으면 점점 좁아지고 막힙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유난히 뻣뻣하고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낮 동안에는 괜찮다가 저녁 무렵에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나요? 둘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순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을 하루에 몇 잔이나 드시는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물을 드신 게 몇 시간 전인지 지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신가요? 떠올리기 어려우시다면 그 자체가 우리 몸이 목마름 신호를 예전만큼 뚜렷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점심을 드신 뒤 한두 시간쯤 지나면 자리에 눕고 싶을 정도로 몸이 무거워지시나요? 아니면 그 시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신가요? 만약 눕고 싶어지는 쪽이라면 우리 혈액이 그 시간대에 유난히 걸쭉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어르신께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아주 구체적인 이유로 보내는 신호이고 그 이유를 알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노경희 어르신 69살이십니다. 오랫동안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으로 성격이 아주 꼼꼼하고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8잔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술은 입에 대지도 않으시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식사도 채소 위주로 아주 규칙적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2년 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손발이 하루 종일 차가웠고 오후 2, 3시쯤이면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듯 피곤해서 눕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몇 줄 넘기지 못하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으셨지만 혈액 검사도 정상, 혈압도 정상, 심장 초음파도 별 문제 없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라며 건강하신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노경희 어르신은 본인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과 마주 앉아서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가 아니라 물을 어떻게, 무엇을, 언제 드시는지를 하나하나 여쭤보았을 때 몇 분 만에 바로 문제가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물의 양은 충분히 채우고 계셨지만 50살 이후에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는 전혀 드시고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오늘 5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린 뒤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 번째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거의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조합이라서 더더욱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부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물의 온도와 마시는 시점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소화기관 주변 혈관이 살짝 움츠러드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혈액이 그쪽으로 덜 몰리게 되고 흡수도 느려지고 그 움츠러드는 반응이 잠깐이지만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젊은 분들은 혈관이 유연해서 금방 회복되지만 50살을 넘긴 우리 몸은 내피가 이미 약해져 있어서 이 잠깐의 움츠러듦조차 반갑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반면 실온, 그러니까 섭씨 20도에서 22도 정도의 물은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이런 움츠러드는 반응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얼음물을 벌컥 마시고 정신을 차리는 습관을 갖고 계신데 기분은 상쾌할지 몰라도 손발이 잘 시리거나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 습관은 오늘부터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걷기든 계단 오르기든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하기 15분 전에 실온의 물을 한 컵, 즉 250ml 정도 미리 드시면 움직이는 동안 말초 혈류가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물을 흡수하고 혈장을 채우고 혈관이 반응할 준비를 마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면서 급하게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찬물 대신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고 산책이나 텃밭일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을 시작하시기 15분 전에 한 컵 미리 드셔보세요. 돈도 들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4번째 방법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순환의 기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기질 없이 맹물만 많이 마시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옅어집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관 벽에 있는 근육에게
넓어지라는 전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분하면 혈관 근육이 신호를 받아 편안하게 넓어지고, 옅어지면 오히려 혈관이 좁아져서 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손발이 더 차가워지고 더 피곤해지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 겁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 1리터마다 손가락 3개 정도 분량의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넣어 드세요. 정제된 하얀 소금 말고 회색이나 분홍빛이 도는 거친 천일염이 좋습니다. 80가지가 넘는 미량 무기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까지 함께 채워집니다. 물을 짜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혈관이 제대로 반응하도록 무기질을 살짝 보태드리는 겁니다. 레몬 한 조각을 띄우셔도 좋습니다. 레몬은 자연스러운 칼륨을 공급하고 내피 기능을 돕습니다. 또는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은 방법인데, 생 코코넛 워터를 100에서 150ml 정도 물 500ml에 섞어서 드셔보세요. 칼륨이 아주 풍부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시사철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전해질을 보충한 물이 맹물보다 말초 혈류 개선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그 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의 온도와 마시는 시점, 그리고 물에 무기질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고 살림 챙기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될 때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야 손주들 손도 오래오래 잡아줄 수 있고, 몸이 가벼워야 손주들과 공원도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늘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하나같이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고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남들 모르게 조용히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고 몇 주만 지나도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다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재료인데 정작 순환에 미치는 진짜 효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50살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위험 신호들을 어떻게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늘 안내해드리는 자료를 하나 정리해 두었는데 50살 이후 건강하게 사는 법 위험 신호 빨리 알아채기라는 자료입니다. 교과서처럼 딱딱한 자료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은 재료인데 바로 붉은 히비스커스입니다. 마른 꽃 형태로 시장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에 좋다더라, 피부에 좋다더라, 몸에 열을 내려준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히비스커스가 현대의학에서 확인된 산화질소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재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히비스커스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성분과 유기산 성분이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자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화질소는 혈관 문을 여는 열쇠이고 50살 이후 우리 몸에서 점점 줄어드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맹물은 이 산화질소를 자극하지 못하지만 히비스커스 물은 자극합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히비스커스 차를 하루 3잔씩 8주 동안 마신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화질소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마신 지 30분 안에 혈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마시는 방법이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뜨겁게 우린 차처럼 마시는 것도 얼음을 가득 채워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뜨거우면 색소 성분이 일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가 느려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른 히비스커스 꽃 4-5 송이를 500ml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낸 뒤 뚜껑을 덮어 성분을 가둬둔 채 실온까지 자연스럽게 식혀주세요. 여기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고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 반 숟가락을 넣어도 좋습니다. 하루 1-2잔 드시면 됩니다. 색깔이 와인처럼 진하게 우러났다면 유효 성분이 잘 나온 것이고 옅은 분홍빛이라면 꽃을 좀 더 넣거나 더 오래 우려주세요. 색이 진할수록 혈관에 보내는 신호도 강하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마른 히비스커스 한 봉지면 1달 넘게 넉넉히 드실 수 있어서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이번 방법은 아침 순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오늘 알려드리는 것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 있는 아침의 위험한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잠에서 깬 뒤 60에서 90분 사이 우리 몸에는 3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르티솔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습니다. 이 자체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코르티솔은 혈관을 움츠러들게 하고 혈압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이미 뻣뻣해진 50살 이후의 우리 몸에서는 이 움츠러듦이 더 강하고 더 오래 갑니다. 둘째, 밤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혈액이 하루 중 가장 걸쭉한 상태입니다. 혈액 점도가 올라가서 손끝, 발끝, 뇌로 가는 실핏줄일수록 흐름이 더 느려집니다. 셋째,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혈소판, 그러니까 피가 굳도록 도와주는 세포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서로 뭉치려는 성질이 가장 강해집니다.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사고 대부분이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50살 이후 우리 몸의 생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몸에 넣는지가 이 3가지 위험 요소 전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에 레몬과 생강을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뒤 10분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코르티솔이 최고치에 오르기 전부터 미리 혈장을 채워 혈액을 살짝 묽게 만들어 줍니다. 레몬은 비타민C를 공급하는데 이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보조 성분입니다. 부족하면 다른 재료가 다 있어도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특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소판이 서로 들러붙는 성질을 낮춰주는데 바로 그 위험한 아침 시간대에 딱 맞는 작용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소판 뭉침을 확실히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효과가 저용량 아스피린과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위장 장애 같은 부작용은 없었고 마신 지 9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그 위험한 시간대 안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도 아침 식사도 다른 무엇도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25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섭씨 40에서 45도 정도 마셨을 때 딱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어주세요. 우리 재래종 레몬이든 노란 레몬이든 다 괜찮습니다. 생강을 강판에 곱게 갈아서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생생강이 없으면 말린 생강가루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나눠 드세요. 이건 어디서 유행하는 해독 음료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50살 이후 아침 시간대에 가장 위험한 기전에 직접 작용한다는 근거가 확인된 방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이모, 삼촌, 형님, 누님이 아침마다 얼음물이나 진한 커피부터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보세요. 아침의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목록에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기도 하고 50살 이후 순환이 나빠지는 근본 원인, 바로 산화질소 부족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최근 연구로 접하면서 저 스스로도 정말 놀랬던 대목입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으로부터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붉은 비트, 비트잎,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의 풍부한 질산염에서 시작됩니다. 음식 속 질산염은 입안의 세균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이것이 위와 혈액을 거치며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이 경로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내피 효소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학계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환 과정이 코로 천천히 숨을 쉬는 호흡과 함께할 때 훨씬 활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코 주변 두개골 안쪽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서도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 이 부비동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그대로 호흡기와 폐를 거쳐 혈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음식에서 온 산화질소와 호흡에서 온 산화질소, 이 두 갈래 흐름이 그냥 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힘을 더 크게 끌어올려서 혈관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쉬는 호흡을 연구한 결과 부비동에서 나오는 산화질소의 양이 입으로 숨을 쉴 때보다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 쉬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15배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건강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 비트 뿌리 분말을 1티스푼 실온의 물 1컵에 넣어주세요.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고 잘 저어서 녹인 뒤
5분 정도 천천히 나눠 드세요. 두 번째 단계로 다 드신 직후에 바로 5번의 호흡을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넷을 세고 잠깐 가볍게 숨을 멈춘 채 둘을 세고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쉬면서 6을 세는 겁니다. 이렇게 5번 반복하면 시간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명상하듯 특별한 자세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침대에 걸터 앉아서도 소파에 편히 기대서도 다 괜찮습니다. 한 심혈관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비트즙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우리 어르신 연령대에서 2시간 반 안에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혈압을 낮추고 말초 혈류를 개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코로 천천히 숨 쉬는 습관을 더하면 2가지 산화질소 경로가 함께 작용하면서 손, 발, 뇌로 가는 혈관이 넓어지는 효과를 30분 안에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는 낯선 재료가 아닙니다. 주스나 샐러드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정작 순환 개선을 위해 특별히 연구된 재료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기 30분 전 또는 하루 중 순환이 가장 처지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오후 2, 3시경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로 한 달 넘게 드실 수 있고 호흡법은 단 2분이지만 혈관에 보내는 신호는 어떤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노경희 어르신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 그러니까 물에 무기질을 더하는 방법과 아침 미지근한 레몬 생강물을 노경희 어르신께 안내해드리고 6주가 지난 뒤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여기에 더해 일주일에 3번 정도 히비스커스 물도 스스로 챙겨 드셨는데 제가 특별히 권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더 찾아보시고 직접 시도해 보신 것이었습니다. 약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셨고 식단도 운동도 수면 시간도 그대로였습니다. 제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손발 시린 게 없어졌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어요. 오후에 몸이 처지는 것도 이제 안 그래요. 점심 드시고 꼭 누워 계시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제는 책을 4시간 내리 읽었어요. 요 몇 년 사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들었을까요? 저도 딱히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몰라서가 아니라 짧은 진료 시간 안에 한 분 한 분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춰서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까지 다 설명해 드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빈틈을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5가지를 다 같이 시작해도 되나요? 물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한꺼번에 5가지를 시작하신 분들보다 한두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지키신 분들이 훨씬 오래, 훨씬 확실하게 효과를 보셨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조금씩 쌓이는 습관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어르신 생활에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것부터 골라보세요. 2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데
오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신장질환, 심부전 또는 수분과 나트륨 조절이 필요한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 특히 소금이나 전해질을 더하는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뒤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몸 상태가 다르고 드시는 약도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담당 선생님과 함께 우리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효과가 언제쯤 느껴질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체로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뒤부터 손발이 따뜻해졌다거나 오후 피로감이 줄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노경희 어르신처럼 6주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신 분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함 앞에서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이모, 삼촌, 형님, 누님 세대는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무심코 지나쳐 오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중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다 합쳐도 한 달 비용이 웬만한 외식 한 끼 값보다 적게 듭니다. 천일염 한 봉지, 히비스커스 마른 꽃 한 봉지, 비트 뿌리 분말 한 통이면 몇 달을 넉넉히 쓰실 수 있고 레몬과 생강은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받는 시술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아껴 쓰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돈이 많이 드는 건강법에는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 없는 비용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골랐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효과가 작은 것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물은 실온으로 드시고 움직이기 15분 전에 미리 한 컵 드세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4번째, 물 1리터마다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거나 레몬 한 조각 또는 코코넛 워터를 살짝 섞어서 혈관에 무기질을 되돌려 주세요. 3번째, 히비스커스 물을 실온으로 식혀서 하루 한두 잔 산화질소를 자연스럽게 자극해 주세요. 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2번째, 일어나신 뒤 10분 안에 미지근한 레몬 생강물을 드세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아침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트 뿌리, 물과 코로 천천히 숨쉬는 호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의 산화질소가 만나서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그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지키는 한 가지가 한 번 해보고 마는 5가지보다 100배는 더 값집니다. 혹시 지금 물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데도 손발이 차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처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신호는 비싼 약이나 시술 없이도 그저 물을 마시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족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지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이모, 삼촌, 형님, 누님 중에 물은 열심히 드시는데도 손발이 차다, 몸이 무겁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 보내드리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분께 제때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이야말로 매 순간, 매 초 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실어 나르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그 통로를 조금 더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살 이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50살 이후 건강하게 사는 법, 위험 신호 빨리 알아채기라는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필요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이며 개인별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심부전 등으로 수분과 전해질 조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